안녕하세요. 절대갑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최근에 미국의 CPI 지수가 발표되면서 시장이 급등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그것은 이제 시장의 어떤 그동안 낙폭화에 따른 어떤 반발 매수. 자, 이제 그런 성격으로 보셔야 되고, 아직은 베어 마켓 랠리라고 보셔야 되고,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고, 인플레이션도 아직 전문가들 이야기로는 꽤 떨어지지 않는다. 장기 고착화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되냐면, 예를 들어 다음 달에 CPI 지수는 더 떨어져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 뭐 7.1%, 뭐 6.8%, 뭐 그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면 그게 또 악재가 되는 거야. 시장은 이제 또 그렇게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제 시장의 기대는 더 커지는 거야. 더 많이 떨어져야 된다라는 거로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이제 시장이 반응할 가능성이 많아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 시장인 경우에는 이제 그 미국의 국채를 매수하는 매수 주체가 사라지고 있다.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되는 상황에서, 예전에 저금리 때 발행했던 국채들은 살 매수세가 없다라는 거. 오히려 그 매수 주체가 되는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가 미국 국채를 팔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의 한계에 이르렀다 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미국이 위기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국채를 세계 시장에서 소화가 안 되면 미국은 돈을 찍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 예산을 만들어낼 수 없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만큼 자금 시장 해결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국채가 문제이고, 자, 그리고 어제 발표했지만 영국은 지금 벌써 마이너스 성장이 나왔잖아요. 마이너스 0.1인가요? 나왔잖아요. 3분기에. 자, 우리나라도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내년에 GDP 성장률이 1%대라는 거야. 1%대면은 경제 위기급에 준하는 수준이라는 거야. 여러분, 내년에는 또로 경제가 안 좋아진다고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매출이 한 20%, 심지어는 30% 이상 줄 수 있어. 요즘 최근에 제가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만나서 좀 얘기를 해보면 확실히 매출이 줄었다는 거야. 벌써. 자, 왜 그러냐면 이미 금리가 올라가가지고 이자 비용이 늘었잖아요. 가계 부담에서 이자 비용이 늘었단 말이에요. 지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요즘 이제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 고물 장사하시는 분들이 박스가 안 팔린대잖아. 박스가 예전만큼 박스가 소화가 안 된다는 거야. 이 종이 박스. 그래서 종이 박스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야.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인터넷으로 물건 구입할 때 이게 포장해서 가지고 오잖아요. 그 포장지의 수요가 줄었다는 거야. 그건 뭐예요? 경기 불황이 지금 벌써 오고 있다라는 거야. 그런 그 관점으로 지금부터 시장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저도 그래서 계속 이제 지금 상승장이 이제 나스닥도 올라오고 코스피도 올라와서, 그동안 이제 주식이 마이너스권에 있던 것들이 이제 플러스권이 나거나 아니면 본전이 오거나 그러면 다 팔고 있어요. 줄여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현금화하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우리 시장에 같은 경우에 뭐가 문제냐면 채권 시장이 문제예요. 자금의 흐름이 문제야. 자금 시장이 문제야. 여러분, 자금 시장에 문제가 오면 이거는 대란이 오는 거예요. 대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기업의 채권을 차환 발행을 안 해주거나, 채권을 발행할 수 없거나, 자금 융통이 안 된다고 하면, 자금 융통이 되더라도 금리가 더블이 되거나 5%이던 금리가 10%가 되거나 그러면 대란이 일어나는 거야. 기업은 대란이 일어나고, 기업은 부도가 나고, 기업은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내년에 GDP 성장률이 1%야. 1%대야. 근데 채권 발행을 7%, 8%, 10%, 심지어는 부동산 PF 같은 경우 브릿지론 또는 그런 것들은 15%야. 그러면 그거 기업들이 생존할 수 있겠어요? 생존 좀 못한다고 봐요. 자,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만 내년에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많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이 위태로울 수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들 그런 점에서 대비를 하셔야 돼. 저는 IMF도 겪고 2008년 금융위기도 겪으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자, 그래서 지금은 위기다. 위기라는 게 꼭 10년에 한 번씩은 찾아오더라고. 어쩔 수 없는 거야. 이 자본주의 경제에 어떤 구조적 모순점이 있어요. 이 화폐 경제로 가다 보니까 구조적 모순점이 있어. 이제는 위기가 오면 막 돈을 풀어댔잖아요. 그 풀어대는데 어떤 구조적 문제점이 발생하더라는 거야. 그게 인플레이션이었고, 그 인플레이션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돈을 풀어서 해결했는데, 어떤 경제 위기를, 금융 위기를, 지금은 돈을 풀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돈을 걷어들여서 해결해야 되다 보니까 걷어들이는 과정에서 우리의 기업들이 문제가 생기고 우리 가게에 문제가 생기고 부동산의 부실이 발생하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어떤 거시경제 관점에서 우리가 부동산을 생각을 해야 돼요. 부동산을.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그 부동산 꾼들, 부동산 강사들, 그런 사람들은 그냥 저점이라고 무조건 사라는 거야. 낙폭과대, 초건매들 나오면 무조건 사라. 물론 가격 아파트별로 낙폭과대가 나와서 정말 조금 싸다라는 물건들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야. 한두 개. 그런 건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평균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평균적으로.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 그런 그 부동산 강사들 얘기 듣고 가서 그냥 저점도 아닌데 내년은 심각한 상황으로 오는, 샀다가는 큰 곤욕을 치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작년에 찍었던 고점 가격은 여러분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 작년에 뭐 15억을 찍었는데 예를 들어서 한 3억 빠지니까 저점이네. 예를 들어 GTX 라인에 뭐 그렇게 됐었잖아요. 가격이 16억까지 막 찍었잖아요. 인도원 같은데, 의원 같은데. 그래서 거기 3억 빠지니까 저점이라고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그 16억은 그냥 버블이야, 버블. 여러분, 예전에 그 2008년도 그때 버블 7 나왔을 때 그 지역이 어땠어요? 반토막 났잖아요. 반토막 났다니까. 그 고점 가격대에서 반토막이 났다니까. 자, 이제 반토막이 갈지 40%가 갈지 30% 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고 지금 기다려야 될다. 자,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전에 우리나라가 금융위기가 왔다. IMF가 왔을 때는 돈을 풀었잖아요. 그죠? IMF 구제금융을 받았잖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양적 완화로 돈을 풀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위기는 어떤 작은 경색이 왔어요. 똑같이 IMF나 금융위기처럼. 근데 지금은 돈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왜냐면 물가가 올라가거든. 돈을 풀면. 지금 물가 때문에 난린데, 그죠? 가게가 물가 때문에 난린데. 자, 그런데 지금은 돈을 그런 푸는 과정에서 채권 시장에서 또 하나의 큰 블랙홀이 뭐냐면 이 자금 시장의 블랙홀이죠. 바로 한전이라는 거야. 한전. 자, 한전이라는 게 우리가 전기를 판매하는 곳이잖아요. 전기를 생산 판매해서 가게나 산업 현장에 공급을 하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규모가 큰 거야, 이게. 적자 규모가 큰 거야, 적자. 자, 올해 적자가 30조라는 거야. 지금 3분기에 한 7조 5천억 정도 나왔고, 그러니까 분기별로 지금 한 7조대가 나오니까 전체적으로 한 30조가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분기까지 21조고. 자, 그럼 이렇게 적자가 나면 한전은 그것을 메꿔야 될 거 아니야. 뭐를 메꾸냐? 바로 채권 발행을 통해서 메꿔야 된다라는 거야. 회사채를 통해서. 근데 한전은 뭐 국가와 산업은행 지분을 가지고 있는 뭐 거의 국가의 기관 산업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거의 국채다 보니까 채권 시장에서의 그 발행을 해도 지금 이제 6%에 발행을 하고 있는데, 채권을 6%에 발행하고 있는데 6%면 사실 어마어마한 거야. 이자로 보면. 자, 그런데도 다 팔린다는 거지. 다 팔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굳이 그 채권을 매수하는 사람들, 투자자 입장에서는 위험한 그 일반 회사채를 사질 않겠죠? 일반 회사채가 7%야. 그리고 한전이 6%야. 당연히 한전을 사겠죠. 왜냐면 지금 내년에 안 그래도 기업이 안 좋다고 그러는데 굳이 리스크를 안고 고위험 상품을 사겠냐 이거야. 국가가 보증해주는 6%의 안전한 채권을 사는 게 낫지. 그래서 한전이 지금 자금을 다 흡수하고 있다라는 거야. 여기서 어떤 자금 시장의 흐름에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기세를 안 올려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기세를 안 올리면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금 시장의 흐름을 왜곡시켜서 기업으로 들어가는 자금들이 들어갈 수 없게 생기는 어떤 그 큰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한전 그 적자, 3분기 적자, 누적 적자가 나오면서 이게 기사들이 엄청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이 기사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왔다라는 것은 한전의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지금 한전이 주가로 보면 고점이야 뭐 7만원, 8만원 같지만 지금 18,000원이야. 그래서 심지어는 이거 뭐 나중에 채무불이행
발행되는 것 아니냐,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 정도로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만약에 한전이 예를 들어서 채권 적자가 너무 커서, 그리고 이 채권 발행이라는 것도 보니까 어떤 자기 자본에 비해서 비율로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게 계속 발행할 수도 없는 거더라고요. 자, 그러면 회사채 시장에서 소화가 안 되면 어떡하겠냐 이거. 그때는 큰일 나는 거야, 한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한전이라고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20억이 있으면, 현금 20억 있으면 한전채를 사. 그러면 6%면 여러분 한 1,000만 원 정도 나와. 1,000만 원 좀 더 넘게 나오겠죠. 이제 뭐 세금 빼고 먹으면 한 1,000만 원 나온다고 하면 20억 있는 사람은 건물 사지 말고 지금 한전을 사면 돼. 한전채를 사면 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20년 동안 계속해서 1,000만 원만 받는 거야, 이자로. 그러면 그거 가지고 생활해도 되잖아요. 20억 가지고 건물 사서 1,000만 원 안 나오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야. 근데 한전이 안전하다고 하니까 사지만, 문제는 한전이 계속 누적 적자가 계속 나면 이것도 불안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점은 또 배제할 수 없거든. 요즘 뭐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이 공채도 굉장히 공채도 저런 리스크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래서 레고랜드 사태가 문제가 됐던 거예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태가 일어난 거야. 우리 같은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더하겠냐고. 자,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것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흥국생명 영구채 콜옵션 미행사, 그 다음에 DB생명 콜옵션 미행사, 자꾸 사건이 터지잖아.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서 매수세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야. 매도만 나오고 있다는 거야. 물론 이제 정부가 이제 채권안정펀드니 뭐 이제 기금들을 만들어가지고 안정화시키고 있는 단계고 많이 안정화된 것 같은데 불안의 불씨는 남아있다라는 거야. 그만큼 자금의 시장이 불안하다는 거야. 그 불안의 트리거가 바로 한전이라는. 왜냐면 규모가 너무 큰 거야, 규모가.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상상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전만 그러겠냐, 이거 공공기업에. 예? 공공기관 중에 또 계속해서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재정 적자가 문제가 되는 거야. 국가 재정에 문제가 되는 거야. 이거 다 국가가 보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이제 한전 전기요금을 올려야 되거든요. 결국 전기요금을 올리면 물가가 폭등하죠. 우리 가게에서 쓰는 전기요금이야 뭐 10% 20% 올려도 감당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한 3만 원 내는데 6천 원 올랐어. 그러면 커피 한 잔 값이잖아. 그건 감당할 수 있거든요, 가게는. 그러나 이제 자영업자, 그다음에 산업 현장에서의 전기세는 이게 규모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정부가 못 올리고 있는 거야, 이게. 기업의 이윤이 줄어든다니까. 예를 들어 제철 회사의 뭐 전기료 같은 경우는 어떻겠냐고. 포항제철의 전기세는 어떻게 얼마나 나오겠냐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 자, 이게 간단히 얘기하면은 발전사에서 사오는 전력 구매비가 급증하고 있는. 뭐 쉽게 얘기해서 발전사에서는 전기를 어떻게 생산하겠어요? 석탄을 돌려서 생산하거나 LNG를 돌려서 생산하거나 뭐 가스를 돌려서 생산하거나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 원료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사오는 비용은 비싸. 근데 전기 요금은 올리지도 못했어. 그러니까 한전이 계속해서 적자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보시면 돼. 이 적자의 구조는 그런 거다. 거기다가 문재인 정부 때, 좌파 정부 때 원전을 한다고 하니까 원전을 줄여야 된다고 하니까 원전을 줄이면 전기세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랬잖아요.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때 국민들 눈치 보느라고 전기세를 올리지도 못했어. 그때 조금씩 올렸어야 되는데 그때 올리지 못한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지금 한전이 운영 자금 마련을 위해 한전채를 더 앞으로 찍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년에도. 그래서 지금 한전이 자금 시장에 블랙홀이 되고 있다고 그러고 채권 전문가들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니까 앞으로 채권 시장에서는 크게 보면 이 두 가지 문제야. 이 한전채 같은 공공기관의 어떤 재정 적자, 이걸 메꾸기 위한 채권 발행. 그 다음에 부동산 PF의 부실. 또 한 가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이제 외화채들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자꾸 이제 미행사하는 기관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앞으로. 보험사에서 나왔듯이 미행사하는 기관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한전채는 자금시장에서 자금을 빨아가는 역할을 하고, 문제는 보험사나 뭐 저축은행이나 제2금융권은 쉽게 말해서 돈을 빌려오는
기관이잖아요. 창고의 곳간 같은 거잖아. 근데 우리가 돈을 빌려올 수 있는 그 곳간에 돈이 없다라는 거야. 돈이 없다라는 거. 이거 얼마나 큰 문제겠어요. 이 자금 시장의 흐름에 이렇게 문제가 있다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주식에 장기 투자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기서 빚을 많이 받아서 부동산을 투자하겠어요? 아니면 집을 사겠어요? 못 산다니까. 물론 이런 위기들이 해결될 수는 있어요. 상황이 급변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많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전문가들 얘기로는, 자금 시장의 흐름을 아는 전문가들 얘기로는, 내년에는 굉장한 경기 침체, 경제 위기, 디프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 채권 시장, 자금 시장의 흐름을 계속해서 이 자료들이 나오면, 기사들이 나오면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경각심을 주는 이유예요. 보시면은 한전이 왜 적자가 나오면 이 전기를 사오는 것을 판매 가격이라고 그러죠. S&P라고 그래. 그러면 사와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소비자들에게 250원에 S&P 그러니까 전기 판매 가격에 사오는데 120원에 판다는 거야. 그러니까 130원 적자가 나는 거죠. 자, 이런 구조라는 거야. 전기를 사오는 거는 비싸게 사올 수밖에 없어. 왜냐면 그 전기를 판매하는 회사들이 이제 대기업 계열의 그 발전소들이거든요. 아니면 한전 계열의 발전소들, 그런 회사들인데 거기는 원가가 있잖아. 그 사람들 입장에서 원가 손해보고 팔 일은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적자가 나는 거예요. 이런 구조라는 거예요. 한전이라는 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증권사가 올해 예상하는 게 한 31조 정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4분기 적자는 9조 2천억까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래서 한전이 적자가 나면 이렇게 회사채를 찍는데, 올 들어 지난 10일까지 발행한 한전채가 25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에서 25조를 한전이 빨아간 거야. 지난해 전체 발행액이 10조 3,200억이라는 거야. 자, 2배가 늘었다라는 거야. 자, 여러분, 이거 누적 적자는 얼마나 많겠냐고. 자, 한전은 국가가 보증해 주다 보니까 신용등급 AAA야, 트리플 A야. 근데도 금리가 연 6%라는 거야. 자, 한전이 이렇게 눈덩이 적자를 기록하고 한전채 발행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채권 시장에서 돈을 빨아들이고 채권 시장의 혼란이 장기화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한전의 6% 금리 때문에 다른 그 민간 기업의 채권의 금리는 더 올라간다라는 거야. 이게 또 이 최저가가 돼버렸으니까 한전보다 더 줘야 그 민간 기업의 채권이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채권이 지금 한전채가 이렇게 채권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는 거야. 그리고 문제는 그 규모가 너무 크다라는 거죠. 더 큰 문제는 한전이 적자가 계속 커지다 보니까 한전채 발행 한도 증액도 추진하고 있다라는 거야.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자, 한전은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만큼만 회사채를 찍을 수 있다는 거야. 한전의 자본금과 그리고 적립금. 그것만큼만 찍을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무분별하게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해 발행 한도가 91조 8천억 원이라는 거야. 근데 누적 적자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동안 발행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정확히 발행 한도가 91조 8천억인데, 전달 기준 한전채 누적 발행액이 65조 8천억, 한 66조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6억밖에 안 남았잖아요. 6조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찍으면 끝이야. 내년 이후에는 못 찍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발행 한도 증액도 추진하고 있다라는 거야. 이거 큰 문제예요, 이거. 한전의 적자는 우리 재정의 적자라고 보시면 돼. 자, 그렇게 되니까 내년에는 한전채 발행 한도가 20조 원대까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년엔 보니까 더 발행을 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지금 올해가 30조인데. 자, 그러니까 한전채 발행 한도도 증액하겠다라는 거야. 채권 시장이 더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내년 한전의 사채 발행 누적액이 한 110조까지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내년에 발행에 실패하면 채무 불이행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년에 한전이 이제 누적 적자도 늘어나고 회사채 발행액도 커지고 그러다 보면 그 채권도 안 살 수도 있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저기는 저렇게 맨 적자 나고 저거 어떻게 메꾸겠냐고 그렇게 외국인들이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 외국인들이 안 사주면 이것도 쉽지 않아요, 소화하기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원화라는 게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뭐 돈을 막 찍어내서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런 점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런 점에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한전채도, 좀 계속해서 발행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발행할 수 있는 금액은, 발행해야 될 사항은, 더 심각해지고, 근데 그거를 외국인들이 소화 안 해주면 큰일이 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점에서 걱정이 되기 때문에 신문에서 이 한전의 적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내년에 자금 시장은 굉장한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여러분도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서 한전이 그 킬로와트당 계속 요금을 올리고 있어요. 3분기에 한 5원 올렸고, 4분기에는 주택용의 경우에 한 7.4원, 산업용의 경우에는 상당히 한 16.6원까지 인상했는데, 이 정도로는 적자를 메우기 어렵다라는 거야. 그래서 한전이 이야기하기로는 킬로와트당 50원 이상을 요구한 거죠. 그 정도 올려야 간신히 적자를 면하지 못할 것 같아요. 50원 올려도 아까 봤잖아요. 120원 정도가 킬로와트당 문제인데 50원 올려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올리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잘못하면 저거 한전 적자를 다 메꾸려면 이 가계 요금 기준으로 지금 요금의 뭐 2배도 나올 수 있어. 그러면 산업 현장에서는 난리 나는 거지. 그러니까 요금 못 올리는 거야. 우리 가계 기준으로 뭐 3만 원 나오는 거 6만 원 나오는 건 낼 수 있잖아요. 그죠? 조금 다른 생활 줄이면 낼 수 있단 말이야. 치킨 한 번 안 먹으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산업 현장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못 올리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그렇다고 산업 현장은 안 올리고 덜 올리고 우리 그 가게에서 쓰는 전기만 2배 올리면 그것도 또 굉장히 지탄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점 때문에 정부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 정부가 이런 거는 눈치를 보면 안 되거든요. 지금 이것 때문에 채권 시장이 막 혼란이 오고 흔들리고 있잖아요. 기업이 흔들리잖아. 근데 정치인들은 이 선거를 앞두고 눈치를 보는 거야, 항상. 자, 이게 문제야, 정치인들. 자, 이럴 때 소신 있는 관료들이 나와서 이런 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은 에너지 가격이 워낙 많이 상승했지만 이를 가격에 바로 반영하면 국민 경제에 빚지는 영향의 충격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크기 때문에 한전이 불협을 급하게 채권을 발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는 에너지 가격 인상분 등 원가 요인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서히 올리겠다고 하는데 그 서서히 올리는 그 가격의 폭이 너무 작아요. 지금 우리가 닥친 채권 현장의 어떤 그 혼란을 볼 때 이렇게 한가하게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면 이 한전이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인데 뭐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은 건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인상을 하면 전 국민이 타격을 보는데 타격을 보는 데가 뭐 가게는 제가 보기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커피 한 잔 값만 더 내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사회 취약계층 또는 뭐 기업들한테 크게 타격이 온다. 그리고 정치권이 눈치를 본다라는 게 문제인데 문제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봤듯이 채권 시장, 자금 시장, 이 자금 시장이 흔들리면 어떤 국가의 신뢰가 흔들리는 거야. 신뢰가 흔들리는 거야. 우리가 레고랜드와 흥국생명 콜옵션 사태에서 봤듯이 그런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야. 만약에 내년에 한전채가 시장에 나왔는데 그거 소화가 안 된다고 막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러면 그때는 민간기업 채권은 다 소화가 안 되는 거야. 기업들 부도나고 난리가 나는 거야. 자, 그런 사태로 가기 전에 정부가 나서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그 심각성을 기자들이 갖고 이번에 기사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저도 역시 걱정이 돼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이런 문제들을 이런 자금 시장의 흐름들을 여러분들은 계속 추적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내년에 대비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였습니다.